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리 인상 이후 한국 집값이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지며 세계 56개국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미 전국 실거래가가 20에서 30% 떨어진 것과 일치합니다. 문제는 이제 하락의 초입이라서 1, 2년간 더 떨어질 경우 반토막 아파트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매수할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특히 해외 하락 요인에다가 3기 신도시 공급 폭탄, 인구 감소,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언제 부양책을 쓸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 세계 1위 집값 폭락 난리, 이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그렇죠. 지금은 하락이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보면 집값 대폭락, 영끌, 갭투자, 다주택자, 상투장에 매입하신 분들, 하우스푸어 지금 완전 꼭두가시처럼 다 묶여 있어요. 집값이 하락할수록 정말 이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털어내야 할까요? 자, 이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한국 금리 인상 후에 24% 폭락으로 세계 1위. 아주 따끈한 자료입니다. 한국 금리 인상 직격탄, 집값 낙폭이 세계 1위다. 자, 우리나라 이게 딱 보니까 마이너스 25% 근처죠. 그리고 뉴질랜드 17.4, 페루 거의 한 16%, 호주 13%, 칠레 12%, 홍콩 6%. 금리 인상 이후에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빠졌는데 캐나다가 우리나라하고 비까비까 합니다. 거의 한 24, 4% 정도 돼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상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일단 거품이 지나치게 거품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올라서 그래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한국 현재 집값 폭락 24.8 세계 1위. 금리 인상 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안 빠진다고 자꾸 저거 하는데 본인들이 가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중개소 사장님 말이나 듣고 매물만 보니 안 빠진 것처럼 보이죠. 막상 이게 안 빠져서 미치겠다고 하는 전화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상승시 상승률 세계 56개국 중에서 1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도 56개국 중에서 지금 1위인 거예요. 거품 심한 주요 국가 중 하락 1위라고 했죠. 캐나다 23%로 우리나라 25%하고 맞먹네요. 뉴질랜드 7.4%. 한국 1년, 2년 하락 후에 지금부터 1년 더 떨어지게 되면 대략 반토막 정도 난다. 물가, 금리, 장기화 시에는 최대 타격을 받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 물가가 잡히질 않고 그럼 금리 계속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이 아니라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경기위기 터진 것보다 더 떨어진다 이거예요. 집값 폭락 심각하다. 이때까지 기다려라. 자, 순식간에 3억에서 4억씩 뚝뚝. 전국 아파트값 무서운 추락. 정말 너무 속도와 하락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먼저 1단계 해외 요인 하락. 지금 현재 1단계입니다. 이 해외 요인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곧 닥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공급입니다. 당장 올 연말부터 아마 이미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이 공급 문제, 3기 신도시, 인구 하락, 인구 급감. 자, 그 다음에 3단계, 이게 최악인데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바이든 이놈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산업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하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1단계부터 볼까요? 해외 요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달러 강세, 주식하고 암호 하락, 세계 집값 하락. 바로 이러한 6가지 요인이 자, 예상 영향 언제까지 가느냐? 22년에서 23년. 예상 기간은 1, 2년이죠. 그럼 예상 하락폭은 이미 25% 떨어졌기 때문에 3, 40%는 다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타이밍을 언제냐? 최소 이때까지는 봐야 돼요. 1년은 두고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2단계 여기는 이제 장담 못해요. 자, 물론 제가 보기에는 계속 빠질 것 같은데
270만 채 공급 과잉, 3기 신도시 폭탄, 빈집 증가, 빈집도 이미 200만 채. 생산 인구도 감소되고 있죠. 더군다나 인구까지 말썽이야. 저출산 세계 최악이죠 지금. 0.7명 태어나니까. 둘이 결혼해서. 고령화. 1인 가구도 급증해요. 1인 가구는 주택을 매수할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상 영향. 얘들은 22년부터 27년까지, 즉 이때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상 기간도 마찬가지. 2에서 7년. 예상 하락. 이렇게까지 빠져버리면 50에서 60% 빠지게 돼요. 3단계 경기 침체 하락. 이게 최악인데 제가 이거는 가능성이 적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장기간 경기 침체, 국내 경제 일본의 전철을 닮아가는 거죠. 일본은요 제가 망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미래 산업 분야에서 다 빵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미래 산업 섹터 이게 중요한데 지금 바이든 이놈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물론 본인이 이제 재선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기타 통신, 문화적인 요인은 아직까지는 이제 건들지 않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미래 먹거리 이것들을 지금 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 분규된 일본하고 같아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상 영향. 만약 이런 상태가 되고 이게 망해버리면요 지속됩니다. 예상 기간 하락이 지속돼요. 하락 폭도 장담 못해요. 60에서 80%. 일본처럼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현 정부파 아니에요. 저는 중도라고 했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 진짜 무능한 겁니다. 무능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겠죠. 이거 진짜 심각해요. 집값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제 생각은 여기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것 좀 조절 좀 하고. 그런데 우선 지켜보자고요. 자, 세 번째, 마인드를 높이지 않으면 자본주의 엄청 손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설령 어떤 상황이 뒤든지 간에 머릿속에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지나치게 도덕적 관념만 갖게 되면요 망하게 돼요. 본인이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많던 서울 사람들 다 사라졌다. 집값 하락에 아파트 원정 투자도 뚝. 먼저 부동산 마인드, 관심도, 목적, 활용도. 먼저 관심도.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부동산 무지한 사람들하고,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 부동산에 관심만 좀 가진 사람들, 부동산 열정을 갖는 사람들. 다 이 세 가지로 다 나눠봤어요. 먼저 관심도 면에서 무지한 사람은요 모든 걸 자기 자신한테 맞춥니다. 그냥 매수해버려요. 에이 설마 지가 신도 아닌데 뭐 알겠어. 신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표라는 게 있는데 그냥 막 매수해버려요. 그냥. 그럼 본인만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귀가 더 얇아. 흐름을 보며 급매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진짜 급매다고 하니까 혹해갖고 사요.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지 마세요. 부동산 열정을 가지세요. 학습도 하고 상담도 적극적으로 받고 바닥장을 최대한 기다려서 매수를 해야겠죠. 자, 이제 목적입니다. 부동산에 무지한 분들은 자기 어떤 거주, 실거주라는 걸 자꾸 자랑해요. 직업, 내 직업 근처에 자본 한정, 자본도 그냥 나는 빚지기도 싫어. 모든 부동산은 투기다.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투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집을 잡게 되면 몇백 개에서 몇천 개에서 잡게 되면 몇십만 개, 몇백만 개에서 잡는 것보다 훨씬 투자성이 떨어져요. 자, 부동산 관심 가는 사람은 이제 실거주도 생각하지만 투자도 생각을 해요. 동시에. 그래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 열정을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공격적 투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활용도. 부동산의 무지. 타이밍이라든가 입지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상황. 그러니까 빌라 사고, 오피스텔 사고 이런 것들 막 사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정도. 네 가지 조건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입지만 중요하다, 이것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중에서 자기가 입지의 왕이다 이런 사람들 다 무식한 거예요. 넷 중에 하나만 문제가 돼도 제가 집값 팍 안 올라간다고 그러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강남에 오피스텔, 빌라 이딴 것들이요 지금도 미분양 넘쳐나고 있고요. 오히려 10년 지나는데도
경기도의 아파트만 또 훨씬 못 뛰었어요. 자, 입지가 중요할까요, 과연? 입지 하나만 중요합니까? 자, 부동산 관심 4가지 조건, 특정 사항만 강조하는 경우. 첫 번째는 무지한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관심 가는 사람은 4가지 중에 특정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보다는 낫지만 덜 이익을 얻죠. 부동산 열정 갖는 사람은요, 4가지의 중요성은 있지만 모두 중시하고 분석을 합니다. 자, GTX 거품 대폭락 심각해요. 호재는 하락장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호재는 하락장의 대악재입니다. 왜? 그 호재 때문에 많이 거품이 무진장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는 그냥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올라갈 때 또 뛰겠지만. 그런데 부동산에 무지하거나 관심 정도밖에 못 가는 사람들은 이거 GTX 들어오니까요. 여기 재건축이니까. 이거 곧 재개발하니까 집값 뛸 거 아닙니까? 뭘 뛰기는 뭘 뛰어요. 상승량이 뛰어가지고 바로 재건축하더라도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무섭게 곤두박질 GTX 최대 수혜지 처참한 폭락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GTX 문제만이 아니에요. 호재의 문제지. 자, 전망 볼까요? GTX 호재로 다른 아파트보다 더 많이 뛰었어. 4억이 다른 것들은 8억 줬다면 얘는 12억이 뛰었어. 하락장 거품 분기 다른 것보다 폭락. 자, 12억이 6억 밑으로 떨어져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개통보다 개통할 때 뛰는 게 아니라 상승장의 신고가를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억짜리로 6억까지 떨어졌으면 얘는 좀 더 가겠네요. 왜? GTX 때문에. 14억까지. 지역을 볼까요? GTX 폭락. 어디 할 거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팔리지도 않아요. 비싸니까. 자, 수도권 북부, 파주, 양주, 동두천, 마석, 남부, 외곽지역, 송도, 동탄투, 안산, 수도권 핵심 지역, 의왕, 수원, 안양. 최근 사례 볼까요?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자, GTX 근처 12.5억이 6.5억, 6억, 48%. 동탄역 시범 하나, 14.5억이 10억, 마이너스 4.5억, 40%. 마석 힐즈파크 푸르지오. 자, 5억 2.8억, 2.2억, 마이너스 40%. 어때요? 더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하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뭐예요? 자, 이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하락률과 재상승률 수익률을 볼까요? 먼저 이제 부동산 보시면 2013년이 바닥이었어요. 이때 120%나 뛰었네요. 이제 만약 떨어진다, 반토막 날 것 같아요. 50%. 그럼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닥에서 잡으면 갭 투자할 경우는 8배나 뛰어요. 즉 2억이 최대 8배니까 28에 16. 2억 갖고 16억을 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폭락장에 반토막했을 때 실거주하면 3배를 벌지만 실거주 폐지된 전세기구 투자하게 되면 8배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가 보세요. 자, 80%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65% 하락. 재상승장의 3배 정도 뜹니다. 왜? 여러분들 코스피로 따지자고. 자, 코스피 주가가 1000까지 떨어졌다고 봐봐요. 그럼 3000 올라가면 3배 뛰잖아요. 많이 뛰네요. 폭락장이 65%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져요. 아파트보다. 재상승장의 3배. 결론적으로는 주식은 부동산을 못 이겨요. 이해가셨어요? 자, 비트코인 볼까요? 얘는 4000포인트나 뛰었어요. 근데 상당히 불안하죠. 비트코인은. 얘들처럼 안정적이지는 못하죠. 80% 떨어지고 재상승장에는 얼마 뛴다는 게 좀 모호하지만 5배에서 10배. 여기 보세요. 80%. 5에서 10배. 즉 아파트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도 있고. 금융위기. 여러분들 무엇이 금융위기를 지금 조장합니까? 어떤 게 금융위기 위험 요인입니까? 6가지. 물가예요. 물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이 두 번째 원인이에요. 경기 침체의 핵심이에요. 금리 인상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되는 거예요. 성장률, 경제 성장률, 소비, 생산, 투자 이런 것들. 또 수출, 수입 이런 거. 달러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 빼고는 나머지는 다 폭락이야. 유로화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원화까지.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위험자산 폭락,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다 떨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위험 요인. 이게 떨어지는 것은 위험 요인이 되죠. 국제적인 갈등도 지금 문제입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수준인데 어느 정도 볼까요? 여기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70까지 올라온 거 보이죠? 이게
자, 보세요. 이게 1100이에요. 1100에서 놀았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간 거 보세요. 이게 21년 이후에 뛴 거예요. 1100이었던 게 1390까지 그냥.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이거 따라오겠네요, 여기. 좀 더 올라가게 되면 IMF 때 1900까지 올라가겠네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 여기 0에서 출발을 해서 5.4, 7.5, 9.1까지 갔다가 8.5로 좀 내려왔는데 너무 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니 울트라 스텝이니 뭐 이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9월 달에. 영국은 더 끔찍해요. 0%에 갔던 게 보세요. 10포인트까지 뛰었다가 9.9. 진짜 잘 안 빠지죠. 물가가 안 빠지게 되면요. 집값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집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 가상화폐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싸다고 잡는다. 그건 정말 답답한 거 아니나요? 기술적 분석이나 해야 되고 있고 지금 기술적 분석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차트 보고 뭘 분석해요? 아니 지금 물가가 지금 계속 안 좋고 아무리 선행이라고 하지만 뻔히 떨어지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주식을 사고 계속 할까요? 물려서 이제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까. 9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집값 하락. 이게 보시면 자 R114 자료 보니까 2013년에 바닥 찍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2010년부터 떨어졌어요. 9년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건 안 보여지는데 다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빨간색. 아직 올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쵸? 2013년 수준으로 하락폭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떨어지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자, 상위 50개 단지. 이거 비싼 아파트는 덜 떨어진다. 강남이니까 안 떨어진다. 누가 그래요? 자, 서울은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지고 부산은 자, 해수남,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가 제일 많이 빠지는 거예요. 대구는 수성구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보세요. 102, 101까지 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 보세요. 상위 50개 단지. 이거 전국이에요. 똘똘한 놈이 더 빠진다. 3, 4억씩 뚝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거래절벽에 집값 하락, 규제지역 해제 쏟아진다. 여기 보면 경기도, 이건 전국이에요. 전국부터 볼까요?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진해진 거, 색깔 진한 건 투기과열지구, 좀 연한 거, 회색은 조정지역.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싹 없을 것 같은데요. 지방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거 잘못했다가는 문제 생겨요. 윤석열 정부는 집값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랑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수도권 보세요. 자, 주로 외곽은 조정지역, 실거주를 하는 조정지역. 이 중심부는 조정지역 플러스 특유과열지역, 까만 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외곽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심부는 올해 없어질지 아마 내년일 확률이 커요. 지금 하락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건 내년에는 싹 없어지는 건 맞아요. 뭐가? 조정지역, 특유과열지역. 이게 없어지면요. 실거주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돼요. 여기 보면 신규 공인중개사업 개업이 폐업보다 더 많아졌어요. 개업 줄어드는 거 보세요.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망하니까. 여기 보면 연립 다세대. 이거 보면은 아파트 볼까요? 지금 점점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1년 전보다. 1년 전이고 이거 뒤에는 최근 3개월이야.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전세하고 매매가 붙고 있어요. 서서히. 더 떨어지면 바짝 붙겠죠.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경매당한다는 거예요. 연립 다세대는 심각합니다. 이게 보세요. 연립 다세대는 80%야. 그래서 웬만하면 전세 가지 마세요. 아파트 외에는 전세 가지 마시고 지방도 아파트는 전세 다 들어가게 되면 위험해요. 반드시 전월세로 들어가거나 저거 해야겠죠. 자, 이제 늘어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성장률 보세요. 이렇게 높았다가 지금 0%야. 그리고 각 부분별 수출 수입 마이너스인 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일본장 나는 거예요. 빨리 바이든 이놈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다각도로 외교 전선을 펼쳐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돼요.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무너지면 일본처럼 무너집니다. 일본을 제가 자꾸 왜 후진국이라고 하냐면 미래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부동산 돈이 막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타이밍이죠. 어디에? 입지죠. 어떻게? 방법이죠. 무엇을? 물건이죠. 매수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